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매일 싸움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저와 남편 간의 싸움이냐고요? 아니요.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간의 싸움을 봤어야 했죠. 두 분 사이가 좋질 않다는 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별거도 몇 번 하셨었고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이혼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엔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매일같이 싸우고 터지는 그런 부부로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싸우는 요인은 다양했었는데 시어머니 쪽에서 시아버지를 원망하는 내용들이 많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결혼을 하고 보니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신 시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시아버지가 망쳐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듯 했어요. 두 분 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경우였었는데 시어머니는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유학을 준비할 정도로 미술에 애정이 남달랐었는데 시아버지의 만류로 유학을 포기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원망하는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건 바로 시아버지의 아버지, 즉 할아버님이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서두르셨다고 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할아버님이 시어머니에게 할 정도였으니 그 압박감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만일 본인의 자신의 꿈에 더 애정이 있었다면 유학길에 올랐을 텐데 두 남자가 자기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주저앉았다고 원망을 하신 경우였었죠. 그럼 시아버지 쪽에서 가만히 계시진 않았습니다. 강제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만일 그리 싫었다면 안 하면 되었을 것을 결국 식장에 따라 들어온 것은 너면서 왜 자꾸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냐고 두 분을 보면 똑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 일 말고도 서로 맞지 않은 부분들 아주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식성이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정리 스타일이라든지 하나도 맞는 것이 없다고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밀어내고 하셨었죠. 며느리인지 앞에서도 연세 드실 만큼 드신 분들이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예전엔 얼마나 더 그 비난의 강도가 심했겠습니까? 남편은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나이부터 항상 부부싸움을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커왔다고 했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행복하지 않은 부부 생활을 하면 결혼을 꺼리게 되는데 남편은 다짐을 했답니다. 자기는 빨리 결혼해서 꼭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요. 부부싸움 하는 부모님들 밑에서 컸지만 사이 좋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배운 거 하나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의 인생을 살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 초기 때부터 남편은 제게 결혼을 하자고 졸라대긴 했었습니다. 나이 30도 안 돼서 결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었기에 거절을 했지만 남편은 차곡차곡 혼자서 저와의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해 갔었더라고요. 집도 마련을 하고 저희 부모님들에게 흠 잡히지 않게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으로 발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남편만 딱 떼어보면 젊어서도 연세 드셔도 부부싸움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티가 전혀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 그늘이 있었겠지만 성인이기 때문에 그 그늘을 지울 수가 있었던 것일 테고 남몰래 노력을 많이 했었겠죠. 그리고 꼭 결혼을 해서 본인 부모님들에게 보란듯이 잘 사는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다짐이 지금의 다정다감하고 모든 자신의 초점이 가정에 맞춰져 있는 남자로 만들어준 것 같긴 합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시부모님의 모습에 적응이 되질 않았었어요. 보기만 하면 서로 싸우시니까 그거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난감하거든요. 저절로 시댁 가는 일 줄여졌었고 시부모님하고 통화하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그러다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 정도 여행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뭐 흔한 일이었고 여행을 가시든 말든 시아버지 별 신경 안 쓰시는 분이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여행지에서 아주 큰일이 터지고 말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 처음 봤었어요. 저희 부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별거도 해봤고 이혼 문턱에도 가봤지만 나는 그래도 미혼 정도 정이라고 절대로 그 사람과 이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 없었다고 서로 비난을 할지언정 자식 놓고 사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비난도 수용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탓해도
참고 보이지 않는 끈을 붙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였습니다. 여행지에서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으나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고등학교 첫사랑을 만나셨답니다. 홀로 간 여행지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첫사랑을 만난 시어머니는 그분과의 사이에서 마음이 동했고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시게 된 것이죠. 여행지에서 돌아온 후로도 그분과의 관계는 지속이 되었고 결국 시아버지에게 들키고 만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된 이상 자신의 사랑을 찾아서 간다고 하셨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이혼 이야기가 나와도 솔직히 아들 때문에 붙어 살지 않았었냐. 그런데 아들론 이미 결혼했고 아들 부부에게 그다지 본받을 만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닌 듯하고 볼장 다본 사이인데 그냥 헤어지자고 하셨다네요.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리신 거였죠. 아마도 그 첫사랑에게 간 듯하다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떨구셨고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히 면목없어 하셨어요. 늙어서 무슨 이런 거를 다 보여주냐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두 분은 부부싸움을 하신 게 아니라 솔직히 말을 하면 일방적인 시비이긴 했었어요. 시아버지가 먼저 싸움을 거는 경우는 없었고 항상 먼저 시비를 걸어오고 큰 소리를 내는 쪽은 시어머니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비난에 방어를 하시는 경우였었고요. 물론 자식들 앞에서 채통 지키지 못하고 비난하고 방어하는 모습 보기 좋진 않죠. 그래도 연세 드셨다 해도 그분들도 부부이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매사 좋을 순 없는 노릇이고 부부간에 다툼할 수 있는 거죠. 그 빈도수가 좀 잦은 편이라 그게 민망했던 거지 부부간의 싸움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이러한 막무가내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바람이잖아요. 엄연히 남편이 있는데 여행지에서 우연이라고 하지만 믿을 수도 없고 어찌 되었든 법적으로 남편이 있는 분이 외도를 저지른 거잖아요. 이건 나이를 먹고 안 먹고 떠나서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죠.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을 하고 시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참 집안꼴 잘 돌아가죠. 그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를 하고 있었던 저였다면 이혼을 하신 후로는 저는 전적으로 시아버지 편이 되었습니다. 혼자 계실 시아버지 신경 쓰여서 전보다 더 자주 찾아뵈었었고 말 상대해드리고 싶어 전화도 자주 드렸었고 그리고 원래는 좀 있다가 가지려고 했던 이세 계획도 좀 더 앞당겼습니다. 손주가 생기면 시아버지에게 뭔가 힘을 낼 만한 원동력이 생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좀 남다르신 분이었어요. 유학을 가시겠답니다. 당분간 해외로 나가 언어 연수를 받고 싶으시다고요. 이제는 혼자의 몸이니 그래도 되지 않겠냐고. 한 번 정도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혼자 몸이 되니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난다고. 영어 학원을 다니신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분인데 중간중간 끊고 다시 재수강하고 하시긴 했지만 또 늦기 전에 현지에 가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멋지죠? 네, 참 저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론 머릿속이 무거우니까 정리를 하고 싶어 저런 결정을 내리신 거구나 라고 눈치를 챘었고요. 아마 남편도 대략 그런 느낌이라는 거 아니까 잘 선택하셨다고 시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말을 한 거겠죠. 일사천리로 유학길 준비를 하셨고 시아버지가 선택하신 곳은 뉴질랜드였습니다. 예전 남편 어렸을 때 그곳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유독 좋았었다고 하시면서 그곳을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셔서 마음 정리 잘 하시기를 바랐었고 시어머니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단념하시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다급하게 초인종 소리가 울려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셨어요. 이혼을 하신 그 시어머니요. 집 나가신 뒤로 이혼 과정에도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가 떡하니 서 계신 거예요. 엄청 당황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잠시 얼어붙은 제가 정지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자 남편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시더니 거실 소파에 딱 앉으시는 겁니다. 제가 저희 시어머니 스타일을 자세히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위에 글을 보면 대략 어떤 분인지는 파악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뭐라 콕 집어 말씀을 드릴 순 없는데 확실한 건 시어머니는
다 본인 위주인 분이셨어요. 그렇기에 자기 탓은 하나도 없고 남 탓만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여행지에서 첫사랑을 만나 외도를 하시고 이혼까지 하신 거겠죠. 그런 와중에도 당당하셨고 떳떳하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 성격 어디 가지 않았더라고요. 거의 7, 8개월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바로 어제 만난 사람처럼 저희에게 반가움을 표시하셨고 난감해 한다거나 좀 낯설어 한다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얼어 있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아들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고요. 그동안 마음이 좀 복잡해서 니들 얼굴 보여주기 뭐 했었는데 이젠 다 정리가 되었다고. 내가 네 아버지랑 이혼을 한 거지 니들이랑 떨어진 건 아니지 않냐고. 시아버지와는 남남이 되었지만 남편이 어머니고 저의 시어머니이니 그냥 저희 집에서 이제부터 지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고 산 당신에게 이 정도는 허락되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말인지 방구인지 정말 알 수 없는 소리를 주저리 내뱉으셨는데 요진 이거였어요. 지금 나는 첫사랑과 헤어졌고 그리고 나는 진심이었고 사랑이었는데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나의 가족들이 당신에게 다 등을 돌렸고 단짝이었던 이모님까지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엔 내가 갈 곳은 아들 집밖에 없는 거구나 싶어 이곳으로 자신의 보금자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모시라는 거였어요.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시어머니면서 그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고 좀 대화를 하고 싶어 끈질기게 전화한 아들 피하면서 문자로 전화하지 마 라는 말만 하신 분이 이제 와서 아들밖에 없으니 자신을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뭐 이런 개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우리가 뭐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다. 어머니는 부부 사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신 건 맞다. 다른 어머니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 등을 진 것처럼 죄송하지만 저 또한 어머니를 고운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지금 와서 몇 개월 만에 나타나서는 여기서 지낼 테니 나를 책임져라 말씀하시는 건 어머니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항시 존재했었던 그 다툼의 여지를 아들 부부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를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으니 그만 어머니가 스스로 가셨던 그 곳으로 돌아가시면 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가만히 시어머니를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건지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그 순간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 카톡을 하나 보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분란이 생길 듯한데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지내겠다고 아들 집에서 당신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고집을 피우고 계시고 남편 또한 시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 상황을 어찌 해결해야 할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아버님에게 연락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보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시아버지 오신 느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쌩하고 달려오신 거겠죠. 문 열어드리자마자 시어머니 사색이 되었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쳐다보지도 않은 채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치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의 뺨을 똑같은 세게로 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 정말 그 순간 저는 자지러질 뻔했습니다. 그 상황에 너무 놀라서요. 남편의 뺨을 때리신 후 바로 자신의 뺨을 똑같은 세게로 볼이 발개진 만큼 치시는데 그 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자신의 양쪽 뺨을 때리신 거였으니까요. 너도 이혼하고 싶냐고 남편에게 소리를 치시더군요. 부모가 이 나이에 주책맞고 창피하게 이혼을 하니까 너 또한 그러고 싶은 거냐고. 어디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네 아내가 이렇게 얼어있는데 그 아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눈에 담고 있는 것이냐고. 자신이 이혼을 하니 아들까지 이혼시키고 싶어 여기로 기어 들어왔나 본데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런 짓거리는 못하는 거라고 막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절대로 시어머니를 쳐다보진 않으셨어요. 그리곤 전화를 거셨는데 언제 오시냐고 얼른 데리고 가시라고. 안 그럼 우리 아들 부부 망칠 것 같은데 좋은 마음에서 순순히 이혼해 줬는데 만일 우리 아들 부부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면 내 모든 걸 걸고서 그 집안 쑥대밭 만들어 버릴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전화통화의 상대는 바로 이모님이었어요.
1시간 뒤쯤인가 이모님이 남편분과 함께 오셨고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를 끌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나가시다 시아버지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런 꼴을 보이려고 지금까지 자기가 산 게 아닌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인지 모르겠다고 너무 속이 상해서 확 죽고 싶다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뭐라 설명 못할 정도의 분노와 슬픔, 갖가지 감정들이 다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계속해서 시아버지에게 경고와 훈계를 들었고 네가 너의 어머니를 만나는 것은 상관 안 하지만 너의 아내가 반대하는 일엔 너의 아내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면목이 없다고도 하셨고요. 시아버지는 내년에 뉴질랜드로 떠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을 따로 불러 훈계를 하시진 않아요. 안 보고 살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부부만을 위해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잊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간다고 해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전화를 드려도 얼른 끊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뭔지 대략 알 것 같긴 해요. 미안함과 면목 없음과 난처함, 그리고 아들 부부 보기 부끄러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이 혼합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진 않지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은 시어머니지만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면 제가 너무 오지랖일까요? 물론 같이 살 생각은 없지만 결국 시어머니도 기댈 곳이 남편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아오신 거였겠죠. 참 다사다난한 날들입니다. 언젠간 서로 얼굴을 봐도 그때 저희 집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지 않을 그런 때가 오긴 하겠죠. 그날을 기약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가 치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